네, 그러면 이제부터 함께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처럼 트리플 RSI 신호로 빗다오 모으기 전략을 코딩을 해볼 거고요. 시간봉은 15분 봉으로 할 거고 익절값은 0.6%, 그리고 진입 수량은 5%씩 진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 진입 최대 한도는 전체 시드의 90%까지만 진입을 할 거고, 다음으로 변수 지정을 하겠습니다. 대상 코인은 빗다오고요. 그리고 시간봉은 차트 시간봉은 15분 봉으로 할 겁니다. 타임 캔들 하고 15분이요. 네. 그리고 익절값은 0.6%로 할게요. 타겟 프로핏 의 약자를 했고요. 그리고 비율, 익절 비율이 되겠죠. 익절 비율은 0.6%니까 0.006. 그리고 진입 수량의 비율, 진입할 때마다 5%씩 진입을 하고 싶은데, 수량의 레이트, 진입 수량 비율도 비율은 0.05, 이렇게 하면 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숏 포지션의 최대 한도 비율은 90%로 하기로 했죠. 숏 포지션 맥스 레이트 최대 한도는 90%니까 0.9. 일단은 변수명 지정을 했고, 네, 수치도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수명을 이제 공들여서 한번 지정을 해 놓으면 나중에 코딩을 다 완성하고 실행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 이제 테스트를 하다가 수치를 바꿔야 될 일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 굳이 막 코딩을 한 줄 한 줄 봐가면서 수정할 필요 없이 여기서 변수명에서 수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을 빗다오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수정해주면 되고요. 시간봉도 15분봉이 아니라 나중에 1시간봉, 4시간봉도 가능합니다. 익절값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서 비율도 계속해서 세세하게 테스트를 하다가 본인의 전략에 맞게 조금씩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을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매수 주문을 넣으려면 이게 퍼센트로 바로 주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진입 수량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놔야지 내가 이 코딩을 왜 했는지, 이 코드를 왜 짰는지 나중에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진입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 잔고를 조회해야 되겠죠. 조회하고 그 다음에 총 잔고에서 곱하기 0.05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진입 1회 진입 수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총 잔고를 먼저 조회하는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또 역시나 변수를 입력을 하고요. 잔고니까 밸런스
밸런스는 음, 네, 패치 밸런스 이거고요. 그리고 파람스 중괄호 이 타입에 퓨처를 입력하면 선물 계좌 잔고가 나오고 뭐 스팟을 입력을 하면 현물 계좌 잔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선물 총 잔고를 조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pprint 명령어로 조회한 잔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총 잔고가 잘 나왔고요. 여기 보면 현재 제가 빗다오, 보유한 빗다오 수량이 나오고 보유한 USDT 지금 저는 빗다오 말고는 없네요. 선물 계좌에. 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이렇게 출력이 되면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빗다오만 따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빗다오의 토탈 잔고 그리고 빗다오의 사용 가능한 잔고 이 정보가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토탈이니까 변수명을 이렇게 토탈 PAL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표하고 대괄호 하고 이렇게 하면 토탈 잔고가 나오고요. 이제 사용 가능한 잔고는 이 토탈을 프리로 바꿔주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도 바꿔줘야겠네요. 네,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CTRL F5 누르면 되고요. 네, 그러면 빗다오 총 잔고는 348, 사용 가능한 잔고는 157. 네, 이거는 이제 포지션 진입하고 남은 시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래소를 볼게요. 네, 거래소 보면 네, 여기에 나의 총 잔고 348 빗다오 그리고 available 밸런스 157 빗다오 네, 여기 수치와 동일한
값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총장구에서 0.05, 5%를 곱해주면 1회 진입 수량이 나오잖아요. 네. 토탈 밸런스 곱하기 0.05. 이게 우리가 이제 1회 진입 수량입니다. each라고 할게요. each AMT. 네, 매회 진입할 때마다 토탈 잔고의 5%씩 진입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진입 수량 계산하기를 끝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게 매수 신호. 매수 신호를 코딩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미리 이렇게 주석을 달고 15분봉에 데이터 프레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RSI를 3개 구해야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구할 거고, 단기는 길이가 2고 중기는 길이가 21이고요. 그리고 장기는 길이가 50으로 우리가 정하기로 했죠. 먼저 그래서 이제 15분봉 타임프레임은 이렇게 DF로 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DF로 변수명을 정하고요. 네, 그 다음에 get OHLCV 이 함수들이 어디에 있냐면 잠비트라는 파일에 함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으로 get5로 하게 되면 이 잠비트라는 파일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필요한 건 제일 위에 있는 get OHLCV입니다. 가로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비트, 객체, 그리고 티커, 코인명, 그리고 기간은 15분봉. 이걸 보고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티커는 우리가 코인 우리가 타겟 코인으로 변수명을 지정을 했네요. 타겟 코인으로 했고, 그리고 기간은 우리가 15분봉 타임 캔들로 변수명을 저장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명을 지정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코딩이 엄청 줄이 길어지면 이걸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처음에 변수명을 지정을 앞쪽에다 해주면, 네, 여기서 그리고 이렇게 변수명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여기서 이제 숫자를 바꾸면 자동으로 1로 입력이 됩니다. 네, 이쪽으로요. 네, 어쨌든 15분봉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구했고요. 이것도 프린트를 해볼게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이제 15분마다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들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표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RSI를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RSI 구하는 공식. 네, 먼저 역시나 또 변수명부터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단기 RSI니까 short RSI로 입력 변수명을 정해주고요. 역시나 RSI 함수는 제가 이제 이 잠비트에다가 자동 매매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파일을 호출하기 위해선 여기에다가 import 명령어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파일을 이런 식으로 import 파일명으로 호출을 해올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다시 넘어가서 잠비트 점 하게 되면 역시나 내가 필요한 함수들이 미리 이렇게 즐겨찾기처럼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 이제 RSI를 구해야 되는데 RSI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get RSI 그리고 가로치고 그다음에 OHLCV 이 데이터 프레임을 넣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 변수명 그리고 기간 페리오드 이 기간은 이 랭크를 말합니다. 랭크 우리는 단기 RSI는 우리가 길이를 2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 ST는 일단은 마이너스 1로 할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마이너스 1이 현재 캔들이고요. 마이너스 2가 직전 캔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은 여기가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단기 RSI 이것도 일단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 할 때는 내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RSI 45가 나왔는데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단기 RSI가 45가 맞는지 15분봉에서 봐야 되겠죠? 단기 RSI 45. 이게 단기 RSI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직전 캔들 45.2925 45.2924 네, 정확하게 나왔고요. 뭐 소수점 셋째짜리, 넷째짜리는 약간 다르지만 이 정도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장기도 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복붙할 때가 제일 너무 기분이 편해요. 미들 RSI 이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기 그리고 여기도 수정을 해주죠. 그리고 이 부분은 long 장기 RSI 그리고 이거는 50
길이는 50이고, 네, 이것도 장기 RSI, 그리고 이것도 수정을 해줄게요. 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단기 45, 중기 49, 장기 47, 45, 49, 47 이렇게만 확인해 볼게요. 다시 바이비트 거래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45, 49, 47 네, 정확하게 나왔네요. 네, 여기 이걸 보면 되는데 마우스 커서를 직전 캔들에 대고 숫자를 확인해 줍니다. 네, 단기는 45, 중기는 49, 장기는 47. 네, 45, 49, 47. 네, 정확하게 나왔고요. 이러면 이제 매수 신호 관련된 코딩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할 거는 주문 코드 작성 시작이 되겠죠? 주문 코드 작성 종료. 아까 우리가 숏 포지션 진입 조건을 이렇게 하기로 했죠? 중기와 장기가 50보다 아래에 있고 단기 RSI가 80보다 위면 이때 숏이라고 우리가 정했는데요. 제가 정했죠. 먼저 이거부터 코딩을 할게요. 중기 RSI가 미들 이거였죠. 미들 RSI가 50보다 작고, 그리고 롱 RSI도 50보다 작고, 그리고 단기 RSI는 80보다 크면 if 조건문으로 만들어 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다가 숏 주문 코드 작성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심볼은 코인명을 의미하니까 우리가 아까 타겟 코인으로 하기로 했죠. 그리고 타입은 우리가 시장가로, 지정가가 아니라 시장가로 이제 포지션이 진입이 되니까 마켓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지정가는 리밋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는 방향이죠. 바이인지 셀인지 롱인지 숏인지, 여기서는 이제 숏이 아니라 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수량, 어마운트, 우리가 수량의 변수명 네, each AMT로 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 번 계속 코딩을 해서 이제 이런 게 익숙한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계속 그 프린트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 주문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그리고 API 문서도 보시고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도 계속 지금도 틀려요. 이게 어떨 때는 숏으로 쓰고 어떨 때는 뭐 셀로 쓰고 막 이래가지고요.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if 조건문이 성립이 안 되면 이게 실행이 안 될 텐데, 일단은 그래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if 조건문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주문 코드도 실행이 안 되는데, 이거를 어쨌든 테스트를 위해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이것만 좀 수정을 해보면 되겠네요. 일단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20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숏 주문 코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현재 제 빗다오 숏 포지션 수량이 마이너스 83인데 이게 수량이 얼마가 늘어날 것인지 348에 5%니까 제가 이 부분을 한 가지 좀 실수를 했는데 총 잔고랑 사용 가능한 잔고의 단위는 비트예요. 빗다오인데 우리가 이 1회 진입 수량의 단위는 USD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왜 1회 진입 수량의 단위를 USD로 바꿔줘야 하냐면 이 주문 코드에 들어가는 이 each AMD 이 부분에 달러로 들어가야 돼요. 네, 빗다오 개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제가 2달 전에 코드 작성해서 지금 잊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까지는 제대로 됐습니다. 빗다오에 사용 가능한 잔고, 토탈 밸런스, 프레이 밸런스. 근데 이게 단위가 코인 개수예요. 348, 총 잔고가 348. 이거를 달러로 바꿔주면 약 150달러가 나와야 합니다. 네. 그러면 즉 이 총 잔고를 달러 환산 총 잔고로 구해야 돼요. 네, 이 부분 즉 달러 환산 총 잔고를 구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달러 환산 총 잔고는 계속해서 바뀌겠죠. 코인의 현재 가격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인의 현재 가격을 구해야 되겠죠. 코인 현재 가격도 우리가 now price로 함수를 정해주고요. 그리고 코인 현재 가격 구하는 함수는 잠비트에 역시나 또 있으니까 네. 그리고 now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get coin now price 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가로 소가로 치고 역시나 바이비트 그리고 코인명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코인 현재 가격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코인 현재 가격 0.433 확인해 볼게요. 거래소 가서 네, 0.433 네, 제대로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 달러 환산 총 잔고는 이렇게 변수명을 정하고요. now price 곱하기 토탈 벨 이렇게 하게 되면 네, 달러 환산으로 총 잔고가 나올 테고요. 다시 프린트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환산 총 잔고는 150달러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달러 환산 총 잔고 151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회 진입 수량이 제대로 나올 거예요. 좀 더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1회 진입 수량은 이 총잔고가 아니라 달러 환산 총잔고 네, 곱하기 진입 수량 비율
1회 진입 수량. 그래서 이치 AMT는 토탈 밸런스가 아니라 달러 밸런스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치 AMT의 단위를 달러로 바꾸는 이유는 이 주문 코드를 실행할 때 달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7달러 정도로 바뀌게 될 거예요. 1회 진입 수량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7.5달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7.5달러를 하게 되면 에러가 나요. 한번 해볼게요.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안 나고 주문이 됐네요. 거래소 다시 확인해 볼게요. 7개로 주문이 됐네요. 이게 자동적으로 뭐 반올림 처리가 돼서 7.55개로 주문을 했더니 7개가 주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이 정수만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면 좀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제가 직접 코딩으로 좀 수정을 해볼게요. 코드로. 아예 여기서 제가 직접 정수만 사용하겠습니다. 예. 참, 이 트룬케이트라는 함수는 소수점을 원하는 자리까지 없애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0을 하면 7.55가 아니라 이 7, 이 하나만 출력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 괄호 하나 쳐주고 그러면 1회 진입 수량은 7이 됩니다. 네, 1회 진입 수량이 아까는 7.5 소수점이 길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수점이 다 사라지게 됐죠. 네,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여기다가 1을 내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네, 다 잘려 버립니다. 저는 여기다 0을 해서 소수점 밑에는 다 버릴게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거래소상에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소수점으로는 매수가 안 됩니다. 다 정수로밖에 매수가 안 되거든요. 7, 9, 9, 9 이게 이제 7달러, 9달러, 9달러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이 부분도 네, 아까 의도치 않게 매수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주문을 했으면 이제 익절도 미리 설정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줄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익절 주문입니다.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하락이 되면 지정가로 익절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미리 코딩으로 작성을 해서 주문과 진입과 동시에 익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숏 시장가 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숏 익절 주문 또는 숏 종료 주문이 되겠죠.
먼저 그 익절 주문은 역시나 ccxt 파일에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걸 복사할게요. 이제 익절이니까 지정가 익절이니까 리밋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셀이 아니라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프라이스는 이제 그 익절 가격을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익절 가격을 아직 모르잖아요. 익절 가격을 정해줘야 합니다. 익절 가격은 우리가 그 TP 레이트 0.6%, 0.006, 0.6%로 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현재 가격에서 0.6만큼 빼주면 되는데 그럼 이 0.6 대신에 TP 레이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익절 값이 되겠죠? 네. 익절 값은 현재 가격에서 0.6%만큼 내려온 가격.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0.6%만큼 내려온 가격의 이 익절 주문을 실행해 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TP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파람스 중괄호 이 reduce only는 포지션 진입한 포지션을 감소시키겠다 라는 의미고요. 이런 거는 다 API 문서랑 ccxt를 잘 살펴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달러로 수량을 입력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복사 붙이기 해주고요. 이것도 true로 바꿔줍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익절도 되는데요. 익절 주문이 실행이 되는지 한번 거래소 차트를 보면서 같이 확인을 해 볼게요. 만약에 주문이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이 사이 어딘가에 이 파란색, 이 연록색 줄이 생기게 될 겁니다. 주문이 실행이 안 되는데요. 이거 조금 더 아마 여기 if 조건문이 실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냥 이거를 그냥 일단 없앨게요, 이거를.
없애고 주문 테스트부터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숏 시장가 주문이 하나 생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숏 익절 주문이 생성이 되면서 이 부분 어딘가에 파란색 줄이, 연록색 줄이 생겨야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90에서 수량이 증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줄 생겼습니다. 네. 연두색 줄이 생겼고 수량도 90에서 97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문 코드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살려야겠죠? if 조건문 살리고 네. 그리고 이것도 정상적으로 다시 수치를 조정해 주고요. 헬식으로 바꿔주고요. 네, 이러면은 이제 주문 코드 작성이 끝났고요. 진입 주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코드로 짜보겠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 최대 한도는 전체 시드의 90%까지만 진입을 하겠다. 그 이상은 매수 신호가 발생하더라도 진입하지 않겠다 라는 의미고요. 이거를 코드로 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토탈 잔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사용한 잔고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포지션 진입 비율이 나오겠죠. 포지션 진입 비율 토탈 잔고 대비 변수명 포지 레이트로 하고요. 유즈드 밸런스 토탈 밸런스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혹시 또 주문이 되면 안 되니까 주석 처리 잠깐 하고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진입 비율이 0.57. 아직까지 그렇게 포지션으로 시드가 많이 사용이 안 됐다라는 거를 이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포지션 진입 비율이 1이라고 한다면 이미 내 계좌에 있는 시드가 모두 포지션으로 사용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한 조건은 이 포지션 진입 비율이 90%가 넘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코딩 해주면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if 조건문에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석 처리한 부분을 풀어주고요. 네, if 조건문 이 부분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변수명을 포지 레이스로 했죠. 포지 레이시 0.9 이하일 때만 이제 포지션 진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 0.9 대신에 우리는 0.9를 또 변수를 지정을 해줬죠. short max rate로. 그러면 여기다가 short max rate를 넣어주면 됩니다. short max rate 그리고 end 붙여주고요. 네. 그러면 여기 short 포지션의 진입 한도는 전체 잔고의 90%까지만 사용한다. 네. 이 조건이 참일 때만 이 short 시장가 주문이 실행이 됩니다.